안녕하세요. KC대학교의 이상철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R 회귀 분석에 대해서 파트 1에 대해서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귀 분석은 우리 관계 검정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지난번까지 우리가 차이 검정에 대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죠? 3주간에 걸쳐 가지고 우리 t-테스트 하는 방법, 그죠? t-테스트 하는 방법도 배우고요. 그 다음에 아노바 분석도 배우고요. 그래서 총 한 4회에 걸쳐가지고, 4주차에 걸쳐서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통계 검정에서는 우리 차이 검정, 그래서 그룹 간의 차이가 있다 없다 하는 방법을 배웠다면, 이번 주에부터 배우는 내용은 관계 검정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3번에 걸쳐서, 3주에 걸쳐서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로 회귀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회귀 분석, 상관 분석.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상관 분석과 단순 선형 회귀 분석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중 선형 회귀 분석이라든가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계 분석 방법 중에서 오늘 배울 내용은 상관 분석입니다. 그죠? 상관 분석하고 회귀 분석 중에서도 단순 회귀 분석. 그래서 리니어 리그레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관 분석하고 단순 회귀 분석하고 차이점은 우리가 상관 분석은 우리가 서로 간에 영향력이 없고 둘 사이가 동등한 관계에서 우리가 볼 때 상관 분석을 하고요. 그래서 동등한 입장입니다. A가 변하면 B가 변하고 B가 변하면 A가 변하는데 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을 때를 우리가 상관 분석이라고 하고요. 단순 회귀 분석은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겁니다. A 때문에 B가 발생했다라고 우리가 가정하고 분석하는 게 단순 회귀 분석이에요. 우리 통계 시간에도 우리가 이론적으로 배웠죠. 상관 분석과 회귀 분석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수치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을 배웠습니다. 상관 분석은 회귀 직선에 얼마나 데이터들이 모여 있느냐. 그래서 회귀 직선에 대한 설명력을 우리가 하나의 직선에 대한 설명력을 나타내고요. 단순 회귀 분석은 그 선에 있어서의 x값에 따른 y값의 변화량,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웠던 기울기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론적인 부분은 조금 이따 좀 더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상관 분석에 대해서 Correlation Analysis라고 하죠. 상관 분석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고요. 단순 선형 회귀 분석에 대해서도 배워보고 연수 문제 우리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관 분석입니다. Correlation 분석입니다. 기본 통계치를 우리가 간단하게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 그리는 방법.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데 박스 그래프하고 히스토그램보다는 우리가 이제 산점도라고 불리는 거를 아마 그리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상관 분석에 대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관 분석에서 우리가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는 우리가 계속 우리가 통계 시간에 배웠던 그 데이터를 가지고 또 우리가 계속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몸무게하고 키하고의 관계를 조사합니다. 그래서 각 사람마다 몸무게하고 키를 재서 쭉 데이터를 정해 놓습니다. 그죠? 그래서 키하고 몸무게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근데 키가 커지고 큰 사람이 몸무게가 많이 나가고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키가 크고 뭐 이런 관계는 있겠지만 이게 뭐가 원인이고 결과가 없죠. 꼭 키가 커야지만 그 다음에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건 아니죠. 그럴 경우에 우리는 상관 분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상관 분석은 두 개의 연속 변수 사이에 관계성이 있을 때입니다. 연속 변수입니다. 그죠?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차이 검정에서는 그룹을 분석하는 범종 변수가 있어야 되지만 여기서는 두 개의 변수가 전부 다 같은 변수입니다. 특성이 같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연속 변수일 때, 수치형 변수가 두 개가 있을 때 그 사이의 값을 우리가 분석할 때 쓰는 게 상관 분석입니다. 자료는 보통 이렇게 x, y 값을 두 개로 쌍으로 묶어져 있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그래프로 그릴 때는 보통 산점도로 많이 그립니다. 그죠? x하고 y의 관계. 자, 키하고 몸무게를 우리가 xy라 그러면 y가 꼭 정석 변수가 생각이 드니까 그러면 x1, x2라고 불러볼게요. 그죠? 얘를 x1, 얘를 x2라고 불러보겠습니다.
예, 그랬을 때 두 개의 축을 가지고 각각을 이렇게 점을 찍어 보면 되겠죠. 그죠? 점을 찍어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을 찍어 보면 이렇게 데이터들이 쭉 흩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죠? 그랬을 때 키하고 몸무게의 관계를 볼 때 몸무게가 작은 경우에 키도 작고요. 몸무게가 커지면 키도 커지는 이런 관계를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관계를 볼 때 이런 식의 우리가 우상향으로 향하는 그런 데이터들이 오른쪽으로 올라가면서 올라가는 그런 그래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이 관계성을 볼 때 이 관계에 대한 값을 우리가 숫자로 표시해 줘야 되죠. 그죠? 그래프로 보면 우리가 관계가 있다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 그래프를 숫자로 표현해 주는 게 필요한데 그때 필요한 게 우리가 상관계수라는 걸 이용을 해서 수치적으로 표현을 해준다라고 배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공분산, 상관계수 이 얘기를 했었죠. 공분산은 두 변수 간의 같은 분산입니다. 분산이라는 건 뭐냐면은 x값과 y값에서 평균치에서부터 떨어진 거리죠. 그죠? 항상 거리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거리의 제곱을 안 해주는 게 뭐냐면 얘랑 얘랑 곱해주면 당연히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어지기 때문에 굳이 따로 제곱 안 해주고요. 이 둘 사이의 곱셈으로 우리가 분산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분산은 데이터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큰 거 작은 거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공분산은 척도의 단위에 반응을 한다. 그래서 이거를 쓰지는 않고요. 예, 그래서 표준화시킨 값을 쓰는데 표준화시킨 값이 상관계수입니다. 우리가 분산과 표준편차의 관계에 대해서 배웠죠. 분산, 표준편차 이런 것처럼 분산을 표준화시키기에 표준편차 이렇게 본 것처럼 공분산을 우리가 표준화시킨 거를 상관계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상관계수에 대한 수치를 보도록 할 텐데요. 상관계수의 수치는 둘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의 표준편차를 곱해주면 우리가 상관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x값의 변화량과 분산과 y값의 분산, 그 다음에 xy의 표준편차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공분산을 만드는데요. 그 값을 요거에 따라서 우리가 표준화시킨 거죠. 그래서 요게 분산이고요. 공분산이고요. 요 두 개 값을 우리가 같은 x와 y를 분모로 잡아서 표준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런 식에 의해서 나온다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요겁니다. 요 값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관분석은 얼마나 영향력이 있다 없다를 우리가 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때 쓰는 게 0에서 1 사이 값을 갖는데 0이면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즉 x와 y는 그러니까 x1과 x2는 두 변수 간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서로 관계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고요. 1이면 거의 일치한다. 이렇게 보겠죠. 자, 그런 관계에 있어서 또 플러스 마이너스의 방향성을 갖습니다. 플러스는 한쪽이 증가할 때 같이 증가하는 형식을 플러스, 마이너스는 한쪽이 증가할 때 반대로 감소하는 것을 마이너스입니다. 우리 중고차 시세가 그렇게 되겠죠. 중고차 시세일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나와서 오히려 감소가 일어나겠죠. 자, 그래서 상관계수를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그 내용에 보시면 그 값을 이용해서 상관계수를 이렇게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몸무게의 평균과 키의 평균을 가지고 요 사이에 이 각각 데이터들의 떨어진 거리, 우리 분산의 개념입니다. 분산의 개념을 상관계수로 이용을 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나오고요. 이 값이 0인지 아닌지를 가설 검증하는 t분포, t값을 보시면 17.077이 나왔죠. 그래서 1.96보다 크니까 당연히 차이가 그러니까 영향력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됩니다. 두 개의 연속 변수 사이의 관계성에서 보시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상관계수가 높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둘 사이의 관계에서 임의의 직선을 하나 그렸을 때 이 직선에 데이터들이 오밀조밀하게 모여 있어서 우리가 이 직선을 이 모든 데이터를 잘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직선으로부터 어느 정도 범위 안에 우리가 데이터들이 흩어져 있다. 그 정도를 우리가 두 변수 사이의 관계성이라 보고요. 상관관계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둘 사이에 하나의 직선을 그렸을 때 xy의 분포에 상관없이 데이터가 흩어져 있습니다. 즉 뭐냐면 x값의 변화에 y값이 아무런 반응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요렇게 되고요.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의 의미니까 마이너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직선에서 상관계수하고 회귀계수하고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분석은 논리적인 의미로 보면, 이론적으로 보면 두 변수 간의 관계가 영향력이 없는 변수다. 변수 간의 관계성을 볼 때 상관분석, 두 변수가 원인과 결과일 때는 회귀분석,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도 하고, 이론적으로는. 그 다음에 우리가 수학적 공식에서 본다면, 수학적 공식의 의미로 본다면, x와 y가 하나의 축, 두 개의 상관분석은 두 축 사이에 일미의 직선을 그렸을 때 일미의 직선의 데이터들이 얼마나 밀접하게 묶여 있느냐, 얼마나 넓게 퍼져 있느냐,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보는 거고요. 회귀분석은 뒤에서 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x값의 하나의 변화량에 따라서 y의 값의 변화량을 기울기, 우리가 얘기하는 기울기로 측정한 게 우리가 회귀계수의 의미입니다. 의미가 좀 틀리죠. 그러니까 수학적 개념과 이론적 개념을 우리가 동시에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이건 넘어가고요. 자, 문제의 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뒤에 실습을 해야 되는데 실습할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하고 몸무게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는데, 귀무가설은 두 변수 간에는 상관관계가 없다. 그죠? 로가 제로다. 아까 전에 상관계수값이 제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 관계가 조금이라도 있다. 이걸 우리가 보는 건데, t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보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관분석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러리와 데이터를 갖고 와야 되니까요. 그 전에 만들어 놨던 거를 우리가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바로 전에 했던 것들을 갖고 와서 여기까지만 갖고 오도록 할게요. 자, 라이브러리 tidyverse 갖고 오고요. 그 다음에 tidymodel도 갖고 오고요. 자, 해서 기본 패키지를 로드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 가져오기입니다. 데이터 가져오기는 우리 상관분석에 대한 데이터를 코라고 해서 우리가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파일은 12번 데이터 파일에 corr.csv 파일이 있습니다. 그걸 갖고 오고요. 그 다음에 컬럼 네임 갖고 오고 나머지는 그대로 갖고 와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실제로 이제 그 카테고리형 변수가 없기 때문에 이후에 그래서 뮤테이트를 이용해서 하지는 않고요. 나중에 우리가 로지스틱 회귀 분석할 때 잠깐 그때는 또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데이터 갖고 왔고요. 그러면 데이터 구조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구조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데이터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구조화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몸무게하고 키하고 이렇게 쌍으로 매칭이 돼서 나온 거를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술 통계 분석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킴을 이용하는 방법과, 그래서 스킴을 이용을 해서 여기 관련된 변수를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는 건데요. 여기 저희는 뉴메릭 변수만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큰 틀에서 이렇게 보여줬죠. 아니면은 우리 지난번에 했던 get summary state라는 것을 이용해서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갖고 오고요. 그 다음에 get summary states 해서 우리는 지금 몸무게하고 키 두 가지를 다 갖고 와야 되니까요. 몸무게, 키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다 변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으면은 안 나오니까요. 공간이 크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나오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N 미니멈 맥시멈부터 해가지고요. 민 평균 값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몸무게는 62.2kg, 키는 170cm가 평균 키로 나왔습니다. 자, 기본적인 통계치를 확인했으니까요. 우리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게 그래프를 그려주는 거죠. 그래프로. 자, 그러면은 데이터를 갖고 오고요. 그 다음에 GG 플러스로 연결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매핑 해주고 에스테틱 해주고요. 에스테틱 해주는데 에스테틱에서 이제 우리가 XY를 구해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스캐터 플롯을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스캐터 플롯은 두 가지 변수, 몸무게와 키를 X축과 Y축에다 놔야 되니까요. 우리 X축을 몸무게로 놓고요. 그 다음에 Y축은 우리가 키로 놓고 우리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오메트릭 함수를 우리가 만드는데요. 원래는 이제 지오메트릭 함수에서 포인트를 이용해서 스캐터 플롯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포인트를 이용하면은 우리가 만약에 X축과 Y축에 데이터가 같이 있을 경우에는 점 하나로만 찍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완해 주는 걸로 해서 지터라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는 지터라는 걸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우리 그래프를 한번 찍어 볼까요? 자, 그러면은 키하고 몸무게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점이 찍혀져 있습니다. 그죠? 점이 찍혀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키하고 몸무게하고 아마 어떤 일정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몸무게가 늘어날수록 키가 늘어나는 거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럼 이거를 하나의 우리가 가상의 선을 한번 그려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선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어떤 일정한 방향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을 그려줄 거고요. 그 선이 나중에는 우리가 회귀 분석이라든가 회귀 분석에서 우리 기울기를 찾아낼 수 있는 하나의 회귀 직선을 찾는 그런 모델이 될 겁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플러스 기호를 해주고요. 지오메트릭 함수에서 스무스라는 게 있습니다. 스무스라는 걸 이용하고요. 스무스 할 때 여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으로 우리 LM이라는 방법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LM이라는 방법을 쓰게 되면 자동으로 우리가 몸무게하고 키에 가는 식을 만들어서 우리가 자동으로 여기서는 이제 작성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의 기울기, 이 하나의 이 데이터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어우를 수 있는 하나의 가상의 직선, 가장 잘 매칭되는 직선 하나 그렸고요. 그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실내 구간까지 그려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포뮬러는 자동으로 YX를 여기서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그려주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몸무게하고 키의 관계를 이렇게 그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서 눈으로 이제 봤으니까 상관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관계가 있는 걸 알았는데요. 이 관계가 있는 거를 그림으로 보지 말고 수치로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의미가 있는 건지 우리가 한번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자, 테이블을 갖고 오고요. 테이블을 갖고 와서 우리가 코릴레이션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릴레이션 테스트를 하고요. 코릴레이션 테스트일 때 몸무게하고 키하고 동시에 집어넣고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메소드가 있는데요. 메소드는 우리가 이 키하고 몸무게를 분석하는 상관 분석할 때 어떤 방법을 써서 이제 값을 구할 것인지를 하는데요. 여러 가지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피어슨이라는 방법을 많이 쓰니까요. 피어슨을 이용한 우리가 방법으로 이 상관 분석의 값을 구해주는 걸로 우리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결과값이 나오죠? 몸무게하고 키하고 코릴레이션 값은 0.86이 나왔습니다. 0.86이면 아주 높은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값들이 실제로 이게 0이냐? 일단 이 값이 0.86이면 0하고는 거리가 멀죠. 그래도 우리가 이 값을 우리가 분석할 때 그 p-value 값을 우리가 봐야 되니까요.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귀무가설은 몸무게하고 키하고는 상관이 없다. 즉 코릴레이션 값이 0이다라는 게 귀무가설입니다. 그래서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 값이 이렇게 나와 있죠. p-value가 0.000000154니까 거의 0에 가깝죠. 즉 뭐냐면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는 겁니다. 귀무가설은 뭐냐면은 몸무게하고 키는 관계가 없다가 귀무가설입니다. 관계가 없을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는 거니까 이 코릴레이션 값이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코릴레이션 값의 실제 값은 0.86 아주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분석 결과를 보고서로 우리가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표로 그리고요. 그 다음에 몸무게와 키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우리 여기 보시면 관계가 있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플러스니까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시고요. R 값은 우리가 0.86이고 p-value 값은 우리가 0.000이었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요. 몸무게하고 몸무게는 작이니까 1이 나오죠. 당연히 1이 나오고 몸무게하고 키하고 사이의 값만 이렇게 나오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p-value 값이 0.05보다 크다 그러면 별표 2개 또는 0.01이면 별표 2개, 0.05면 별표 하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통 기호로서 많이들 표시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해 준다라는 것까지 알고 있으면 좋겠죠. 만약에 변수가 여러 개면 이제 변수를 밑에다 추가해 주면서 이쪽에도 추가해 주면서 쓰면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변수가 하나 더 추가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1이 들어가고 제 3의 변수가 들어오면은요. 그죠? 3의 변수가 들어오면 1이 들어오고 이 값하고 이 값이 변수가 하나, 둘, 세 개, 총 3개의 상관계수가 나오게 되겠죠. 예, 이렇게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우리가 컨비네이션으로 우리가 늘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